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조화의 강스타입니다. 제가 최근에 말입니다. 지하철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 옆에 30대로 보이는 남성 두 분이 이 분양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엿들어 봤습니다. 어디를 얘기하고 있나. 봤더니요. 이 검암역에 있는 로열파크시티 프로지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광고에도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은요. 인천 서구에 있는 검암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검암역 하면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입지를 좀 살펴보면요. 검암역 왼쪽으로 보면요. 이 인천공항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검암역 오른쪽으로 가면요. 김포공항이 나오는데요. 이 김포공항은 다들 아시다시피 마곡과 가까이 있습니다. 이 주변을 보면요. 위쪽으로는 검단이 있고 김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은 청라가 있고요. 더 밑으로 가게 되면 부평과 부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 근처에는요. 3기 신도시가 들어갈 예정이죠. 이 계양지구와 부천 대장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화면만 보면요. 공급 물량이 만만치 않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검암역은 여기에 있고요. 이 바로 한정거장 위 독정역이 있습니다. 이 독정역 인근에 바로 위치하고 있는 게 로얄파크시티 프로지오입니다. 네, 위치적으로 보면요. 이 독정역이 더 가까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왜 검암역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로얄파크시티 프로지오를 좀 상세히 보겠습니다. 네,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요. 입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화면이 있어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5분마다 출발, 5분마다 도착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온몸으로 역세권은 아니다라는 얘기, 걸어서는 못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총 셔틀버스가 6대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정류장을 보면요. 1단지 앞에 그리고 2단지 앞에 있는데 이곳으로 보면 주출입구가 여기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거리상으로 보면요. 뭐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가까워 보입니다만 이 시천교를 건너야 되는 거죠. 이 시천교가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렇게 아주 로맨틱한 다리는 아니고요. 조금 오래된 느낌의 그런 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셔틀버스가 운행이 돼서 이 검암역까지 5분 이내에 도착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가 크다 보니까요. 요 끝에 있는 단지에 살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독정역이 더 가까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어찌되었건 간에요. 공항철도가 검암역에 있고 그리고 인천 지하철 2호선도 다니기 때문에 서울이 직장이신 분들은 검암역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이 단지가요, 지하 2층부터 지상 40층까지 25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총 4,805세대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평형대를 보면요, 59제곱미터부터 241제곱미터까지 아주 작은 평수는 없고요. 20평대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천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가점제 40% 그리고 추첨제 60%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매 제한은 6개월입니다. 분양은 4월에 있을 예정이고요. 여기에 커뮤니티 시설을 좀 보면요. 입주민을 위한 종로 M스쿨 직영 교육, 이름도 기네요. 교육 특화 서비스 제공을 한답니다. 뭐 한마디로 학원이 들어선다는 얘기죠. 네, 분양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격대를 봐서는 이 젊은 층의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학원을 단지 안에 집어넣겠다라는 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항철도와 인천 2호선이 현재 다니고 있고요. 향후에 9호선까지 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교통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단지 내 55m 길이의 워터파크가 조성이 된다라고 하고요. 셔틀버스 앞서 말씀드렸지만 셔틀버스가 6대가 운행될 예정이고요. 인천 최초의 조식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뭐 주부님들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네,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컨시어지 서비스는 뭐 우편물 처리를 대행하거나 뭐 홈클리닝을 하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인천엔 드물게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이 단지의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매 기한이 6개월이라는 게 큰 장점이 되겠죠.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호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호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는요, 가장 큰 호재는 바로 이 검암역 밑에 쪽에 있는 검암 역세권 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7,800여 세대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이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복합 환승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어찌됐건 간에 이 검암역 인근에 개발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호재가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리플 역세권이 돼서 이 공암역에서 마곡나루역까지는 세정거장이면 갈 수 있다라는 것이 큰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요, 이 검암역에 역세권 개발이 있고 그리고 9호선이 향후에 들어설 예정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단 말입니다. 이 검암 역세권 개발이 어떤 건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 검암 역세권 개발이 나온 것은요, 2018년 9월 21일에 발표되었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30만원 공급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네, 거기에 소규모로 택지 개발을 한다라는 내용이 언급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총 35,242호를 공급할 텐데, 이 검암 역세권이 7,800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 물량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살펴보면, 네, 공공주택 지구 조성으로 서민 중심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겠다. 서민 중심이라는 얘기는 공공 분양 물량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호재라고 하면 교통 호재, 학군이 좋아지는 그런 호재도 있습니다만, 일자리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일자리가 들어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계획 구상안을 보면요, 아까 종합터미널, 이건 복합 환승센터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오피스, 컨벤션, 전시장, 근린 상업시설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상업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공공주택 지구를 조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네, 이런 겁니다. 청년주택이나 행복타운,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 공공분양 같은 물량을 주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7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간 분양은 한 30%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거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요, 시세 대비해서 약 70%에서 80% 정도 사이에 공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물론 10년 전매 제한, 의무 거주기간 같은 것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주변 시세 대비 싸게 공급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속도도 빠른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요, 단점을 좀 보겠습니다. 이 단점이 큰 단점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3월 4일 날 탑데일리에서 이런 기사를 내보냈어요. 여기 보면요, 검암역 푸르지오 환경영향평가에서 쇳가루는 빠졌다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박스친 내용을 보면요, 대기 중 미세먼지와 중금속이 높게 나온 상황에서 쇳가루 공포는 검암역 로얄파크 시티 푸르지오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공기의 질이 좋지가 않다라는 내용이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이 반경 2km 내에 이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매립지죠. 이 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기의 질이 좋지가 않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주변에 4월 말이라고 주거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주민들이 건강이 좋지가 않은 것이 이 원인이 아니냐라는 내용도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가격대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젊은 층,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자녀를 둔 그런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이렇게 대기의 질이 좋지 않다 보면은 이 아파트를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수요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그 좋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기의 질이 좋지가 않다면 이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꼭 여기서 거주를 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수요가 빠져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약하시기 전에 현장에 가서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단점을 좀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공급 물량이 부담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백석동 옆에 보면 이 당하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당동이 있는데요. 이 당하동은 지금으로부터 3년간 한 7,47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그리고 원당동도 1,226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 세대 규모가요, 100세대, 200세대가 아니라 대부분 1000세대 안팎의 물량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물량이 공급이 되다 보면요, 전세값이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 이 서구죠,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전입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일시적인 것으로 끝날 텐데요. 한번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전출입을 보는 건데요. 일단은 빠져나간 것이 김포로 많이 가셨고, 중구, 연수구로 이렇게 빠져나가셨고요. 들어온 거는요, 부평구가 가장 많습니다. 3,700세대 정도. 그리고 계양구, 부천시, 남동구, 여기에서 빠져서 일로 전입을 한 건데요. 순전입은 1324세대입니다. 2년간.
근데 제가 주목해 보는 것은요. 근데 이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이 비싼 집값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오셔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눈에 띄게 많은 세대가 넘어온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강서구에서 한 700세대 정도가 이 서구로 전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9호선이 개통이 되는 건데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개통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입주 시기가 맞다면 어느 정도 공급 물량이 많은 것은 커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 9호선 개통이 언제냐가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 공급 물량은요. 이 9호선이 언제 개통을 하냐에 따라서 단점이 될지 장점이 될지는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우리는 어떤 심리를 갖고 있습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일 테고요. 물론 실수요자도 거주의 만족도도 있어야 됩니다만 투자자와 비슷한 성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짧게는 6개월 뒤 길게는 입주 시까지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분양가가 싼지 비싼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검암역 인근의 대장 아파트는 이 서해 그랑블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가 96명이 보고 있네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평당 1340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장 아파트가 이 풍림 아이원 2차 아파트인데요. 여기 학원가도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인근에 있어서 이 아파트도 대장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네, 이 아파트가 12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분양가를 책정할 때 이 인천 지역은요. 이 허그의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인천은 없는데요. 그만큼 주변의 시세나 아니면 1년 전에 인근 비슷한 단지의 규모를 갖고 있는 그런 단지의 분양가를 참고를 할 텐데요. 그런데 이 현재 검암역 일대는요, 지금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가장 높은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면 검암역 역세권 개발도 있고요. 그리고 9호선 연장에 대한 호재도 있습니다만 이 분양가가 이 1,500만 원이 넘는다면 싸게 사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2,5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이 분양가가 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강스타의 한 줄 평 가겠습니다. 오늘의 강스타의 한 줄 평은요. 분양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결정하세요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